안녕하세요, 풍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전체 풍경에서의 나무 채색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긍정, 중경의 나무들이 있죠. 거기서 1편에서처럼 가장 멀리 있는 버드나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주변에 발라주고요. 물감은 미리 색을 만들어 놓은 게 좋겠죠. 물감의 색깔은 카드뮴 그린 페일하고 데이비스 그레이를 섞어서 물의 양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는 촉촉촉 약간 매트하게 시작하고 바로 들어갈 때 물을 많이 섞어서 충분히 번지게 해줍니다. 그 위에 데이비스 그레이를 조금 더 섞어서 약간의 음영을 더 줘서 칠해주면서 내려옵니다. 약간 물 맺힌 방울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물자국이 생기지 않으면서 맑게 칠해질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는 너무 진하게 칠하기보다는 연하게 해서 경계가 없이 칠하는 게 자연스럽고 보기 좋겠지요. 밑에 있는 색깔들은 후커스 그린 또는 색 그린에다가 다른 색깔들을 섞어서 넣어도 되고요. 중간중간 카드뮴 옐로우에다 번트 시엔나 이런 색깔을 넣어서 칠해줍니다. 중간중간 빼주기도 해주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방울 맺혀준 걸 좀 풀어줘야겠죠. 어두운 색깔은 후커스 그린 플러스 인디고 브라운 레드 같은 색깔을 넣어줘서 녹색 계열을 좀 익혀주면 좋아요. 너무 생초록 같은 느낌으로 칠하지 않는 게 멀리 있는 나무 채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버드나무가 이파리가 축축 처졌으니까 터치도 축축 처지게 해주면 좋겠죠. 아래 방향으로. 나무 같은 경우는 화판을 세워서 놓고 그리는 게 좋아요. 바닥에다 놓고 하면 위로 다시 퍼지기 때문에 기울여 있게 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려봅니다. 뒤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밑에 있는 부분의 색깔들과 연결되게 또 다른 붓으로 연결고리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수채화 물감은 칠했을 때보다 마른 다음에 많이 흐려져요. 그걸 감안해서 어두운 정도를 조금 더 진하게 해줘야 됩니다. 마를 걸 생각해가지고 진하게 해줘야 돼요. 바를 때는 저렇게 진한데 나중에 마르면 흐려져요. 중간에 먼저 칠했던 색깔과 잘 연결될 수 있게 물기를 뺀 붓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엔 저 뒤에 있는 단풍나무를 그려볼게요. 뒤에 있는 단풍나무는 보통 카드뮴 옐로우와 옐로우 워커, 로우 엄버 색깔들에다가 버밀리안 색깔 같은 거 조금씩 넣어서 밝게 넣어줍니다. 근데 버밀리안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너무 멀리 있는 나무가 쌩하기 때문에 채도를 떨어뜨려주는 로우 엄버 색깔이라든지 번트 시엔나 같은 색깔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녹색빛이 보이기 때문에 칠하면서 녹색빛을 더 넣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냥 붉은 톤으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줘도 돼요. 사진상에 있는 색깔대로 굳이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 계통에서 밝고 어둡고만 해주면 되겠죠. 아랫부분에 풀들도 가을 색깔로 해줍니다. 색그린에 물을 많이 타고 올리브 그린도 섞어줘서 해주고요. 그리니시 옐로우, 버밀리안, 번트 시엔나 예쁜 가을 색깔들을 번갈아 가면서 섞어줍니다. 옐로우커, 그리니시 옐로우, 로우 엄버, 올리브 그린, 버밀리온 이런 색깔들요.
브라운 레드를 중간중간 넣어서 어둡게 해줘도 되고요. 올리브 그린에 인디고를 섞어서 어두운 부분을 해주면서 아랫부분에 밝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쨍한 노란 색깔이 아닌 색깔을 칠할 수 있겠죠. 번트 시엔나, 번트 엄버, 또 후커스 그린 플러스 인디고, 후커스 플러스 브라운 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풀 밑에 어두운 영역들을 칠해줍니다. 멀리 있는 나무들은 마르기 전에 빛의 변화처럼 색의 변화를 주면 됩니다. 좀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마른 다음에 해줘도 터치를 살려줘도 되지만 멀리 있는 나무가 우리 눈의 시야에서 흐리게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올수록 터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면 되고요. 멀리 있을수록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꽃나무 풀들도 해주겠습니다. 네, 보여지는 대로. 얘네들도 뒤에 있는 애들이 있고 앞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한 가지 색깔로 하지 말고요. 로우 엄버를 물을 타서도 해주고, 번트 시엔나도 해주고, 카드뮴 옐로우도 해주고, 버밀리안을 섞은 번트 시엔나, 버밀리안과 로우 엄버, 또 번트 시엔나와 오페라 이렇게 색깔들을 갈색 계열의 오페라 색깔을 섞어도 예뻐요. 섞어가면서 색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색을 무엇을 섞어서 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붓이 닿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아요. 느낌대로 해야지 너무 색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빛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밑에는 어둡고 위에는 밝고, 빛이 많이 비춰지는 쪽은 색을 밝게 칠하고, 빛이 없는 쪽은 그림자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둡게 칠하고, 이런 방향이 좋습니다. 그린, 마린블루, 인디고 이렇게 더해주면 굉장히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거기에서 뭐 인디고를 더 많이 넣느냐 아니면 색그린을 넣느냐에 따라 색의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뭐 틴트라는 색깔도 있고요. 앞쪽에 있는 애들은 좀 강렬하게 해도 되겠죠. 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묘사를 하고 싶다 하면 뭐 자주 말리고 하고 해서 레이어층을 많이 만들어줘도 괜찮겠죠. 계속 그려봅니다. 자, 뒤에 있는 나무, 소나무 숲을 좀 할게요. 소나무들이 좀 있는데요. 푸른 기운을 조금 더 해서 마린블루와 울트라마린, 비리디언을 섞었어요. 너무 이게 산뜻해질 경우가 있는데 이때 브라운 계열을 조금만 넣어주면 약간 톤 다운이 돼요.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색깔에 브라운 계열을 섞어줘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싶으면 인디고나 바이올렛을 넣어서 하단부, 나무 하단부에 칠해주면 어두움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색깔들을 나무 기둥이라든지 가지에 같이 연결해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붓끝을 가늘게, 그리고 붓끝을 세워서 쓰면 가느다란 터치를 해줄 수가 있지요.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림이 조금 어둡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역 안에서 단계를 조금씩만 만들어줘도 돼요. 사실 어바운에서는 더 단순하게 해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면 나무 그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쪽 나무는 많이 그려져서 나왔죠, 갑자기. 네, 영상의 앞부분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네, 이 부분은 왼쪽 나무는 1편에서 왼쪽 나무 그리기가 더 잘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도 뒤에가 노란 나무이긴 한데 옐로우 코어랑 카드뮴 그린 페일, 그리니시 옐로우를 섞어서 해줬습니다. 옐로우 코어 색깔을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니시 옐로우도 녹색 계열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옐로우 계열 쪽과 섞었을 때 약간 나뭇잎이 오래된 듯한 나뭇잎을 칠할 때 좋습니다. 자, 주제 부분의 나무는 퍼머넌트 로즈 메더를 물을 많이 타서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 있는 수건에 물길 빼서요 촉촉촉 해주고 연결 부분부터 물을 많이 넣어서 중간 부분 터치 큼직하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에서 물기 빼주면서 좀 더 진한 농도로 가지에 매달리게 해줍니다. 흐리게 촉촉촉 중간에 물 많게 진한 부분 물 빼주면서 정리. 우선은 흐린 톤을 쭉 해줘도 되고 나무 그리는 방법은 형식이 꼭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파리들이 뭉쳐진 애들이 있고 가느다란 이파리로 작은 이파리들로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이파리, 중간 이파리, 그리고 큰 이파리들, 뭉쳐져 있는 이파리 있다고 생각하고, 작은 애들은 터치를 작게, 말 그대로 뭉쳐져 있게 할 때는 붓을 꾹 눌러서 커다랗게 표현합니다. 세세하게 다 일일이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전묘법처럼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작은 터치, 중간 터치, 큰 터치, 뭉쳐진 만큼 주변을 꼭 약간 띄어서 톡톡톡 촉촉촉 떨어뜨리는 게 나무가 멀리서 봤을 때 이파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다 뭉쳐서 붙어 있지 않게 해주고, 또 너무 다 떨어뜨려서 하지 말고 다 전묘법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변화를 주는 게 팁입니다. 크게 꾹꾹 누르고 중간 터치, 네, 들쑥날쑥 삐죽삐죽 해주고, 작은 터치들도 삐죽삐죽 해주는데 3개의 변화를 줘도 되고요. 붓에 있는 물감 색깔을 수건에다가 빼준 다음에 맑은 느낌으로, 매트한 느낌으로 해줘도 됩니다. 뭉쳐진 부분은 물기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부분은 진하게 들어가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햇빛을 많이 받아서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실제 나무랑 좀 다르긴 해요. 사진을 보고 너무 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살짝 보면서 내 그림에서 내가 빛을 느껴진 대로 편하게 그리면 됩니다. 진한데 조금 더 포인트 주시고요. 진하게 할 때는 물감에 붓을 롤링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굳어져 있는 고체 물감일 경우에는 롤링 많이 해주셔야지 진한 색깔이 나옵니다. 물감 튜브를 짜서 쓰면은 뭐 금방 진해질 수 있는데, 보통 수채화 팔레트는 굳혀서 쓰기 때문에 진하게 좀 안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롤링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진해질 수 있어요. 자, 계속 그려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팁은 나뭇잎을 칠하는 색깔들을, 그 진한 색깔이나 연한 색깔이 있을 때 나무 가지에도 같이 칠해주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갈색 나무라고 해서 갈색으로 칠해주는 게 아니라 나뭇잎에 매달려 있는 색깔들을 같이 연결해서 해주는 거죠. 위쪽으로 향하는 터치, 아래쪽은 붓을 붓끝이 아래쪽을 향하게 터치를 해주면 좋겠죠. 방향대로 왼쪽은 붓끝이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는 중심으로 가고, 오른쪽 편은 또 오른쪽으로 붓끝이 가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붓끝의 방향이 다양하게 뾰족하게 찍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나뭇잎마다 나뭇잎의 특징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도 살짝 풀어줘도 되고요. 경계가 있는 게 싫을 경우에는 또 다른 깨끗한 붓으로 풀어주는 게 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경계선이 없어지겠죠. 가까이 있는 나무는, 가장 근경에 있는 나무는 주제의 나무라든지 농도 조절과 그만큼 터치가 중첩이 많이 되어 있어요. 멀리 있는 애들은 많이 풀어지고요. 또한 이제 어반에서는 그걸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죠. 자, 의자는 납작붓으로 단순하게 툭툭 칠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나무 그리기 2편에서는 전체 풍경화에서의 나무 채색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풍작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